4번 보겠습니다. 4번. 국가기도 제목 4번. 자, 1% 조사했는데 최소 3명이 숨졌다. 투명아동, 빙산의 일각.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2천여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2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얘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3명, 23명 중에 3명은 숨지고 1명은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뉴스에 보면 아이를 엄마가 낳아가지고 셋째, 넷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죽여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죽여서 어디다 갖다 버리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 어떻게 집에 있는 냉장고에다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도 산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끔찍한 얘기. 그래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요. 출생신고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출산신고, 출산 기록은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 출산한 거는. 근데 그 기록하고 따져보니까 나이가 이미 학령아동이 됐어. 근데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찾아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2236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에서 3명의 자녀를 둔 30대 A씨가 여기 나오네요. 넷째와 다섯째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작년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영아 1명이 76일 만에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망할 당시 아기 체중은 겨우 2.5kg, 신생아 평균치보다 더 적게 나갔다는 거죠.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 확인이 지금 진행 중인데, 경기도 화성에서는 서울의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한 달 이내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경찰에 입건이 됐어. 근데 이 여인은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아서 아이를 넘겼고, 데려간 사람은 그 연락처를 모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게 줘버린 거예요. 또 안성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또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친모가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고 또 그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막 그게 아이를 낳아놓고도요,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는 거죠. 소중함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다행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지난주랑 이렇게 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버려지는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좀 법을 개정하자 하는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오늘 출생통보제라고 하는 이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가 출생 정보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가 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출생 사실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평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그 정보를 가지고 지자체, 이게 군산에서 태어났으면 군산 시장에게 이제 이 사실을 통보해줘요. 통보하면 이 지자체장, 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출생신고를 안 하면 하라고 독촉을 해줍니다. 근데 독촉하는데도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시장의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버려. 그럼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사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공중에 불 떠버리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병원장, 산부인과나 이런 데 애를 낳았다 그러면 병원장이 그 출생 기록을,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다 전달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그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그 부모한테 아까 같이 애를 죽이기 전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바로 시장이, 군산에서 애를 낳았으면 군산시장에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빨리 출생신고해라. 독촉을 해.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냥 시장이 직접 시장 권한으로 직권으로 그냥 출생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한 이제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법을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보호 출산제라고 해요. 보호 출산제.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 아까 그런 그 엄마가 애를 기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으로 안 가, 이제. 안 가고 자기가 사적으로 그냥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맘먹었으니까. 병원에 가면 이게 출생신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자기가 낳아버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비해서 보호 출산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또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산모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아기만 그냥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미혼모나 그래서 막 여중생, 여고생 이런 애들이 애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애를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유기에 갖다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거, 자기가 엄마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고도 이런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려고, 이 아이들만 살려도 우리나라 지금 뭐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돼가지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상당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만 살려도. 1년에 낙태돼서 없어지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1인 가구 보호대 사실상 동성혼, 생활 동반자법인데, 이게 이제 지금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가족관계, 이것이 분명하게 혼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족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뭐냐면 꼭 그 가족의 혼인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어떤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생활 형태가 가족처럼 되어 있으면 그냥 생활 동반자로서 가족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 주자, 그런 법이죠. 근데 결국 이것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런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혼인 신고는 못 하더라도 가족으로서 남자 둘이 살아도 혼인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동성혼을 인정해주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데, 자, 동성혼, 동성애,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제가 오늘 잠깐 세계 뉴스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요, 여자 부부, 레즈비언이죠. 여자 둘이 살아. 근데 그 여자 부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2개월 후에 출산을 합니다. 어떻게 임신했냐? 벨기에에 가가지고 정자를 이렇게 맞으면 기증을 받은 거예요. 정자은행. 지금 정자은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자기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자기 몸에 난자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임신한 겁니다. 여자 둘이 사니까 둘이 해갖고는 애를 못 낳잖아. 이런 식으로 애를 가졌어, 벌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성 부부 중에 제1호로 지금 아기를 임신하게 됐다.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게.
2개월 후에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아이는 두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엄마만 둘이지 뭐. 그 남자 역할하는 여자가 지가 아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죠. 뭐 이 아이는 사실 자기 아빠는 벨기에 사람인 거야. 근데 몰라요. 정자은행에다 넣으면 누구 건가 익명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몰라. 아빠는 모르고 엄마만 있는, 그리고 엄마도 둘이나 있는 환경에서 애가 자라야 돼요.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금. 동성애라는 거, 이런 레즈비언, 또 뭐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또 더 재밌는 거, 더 기가 막힌 거.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잘 들어보세요. 조르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시점에서는. 봐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있는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인데요. 남자 동성애자 둘이 살았어요. 엄마가 얘들 동성애 부부를 인정을 해주고 이제 데리고 사는 거야. 사는데 얘네들이 아기를 갖고 싶다 그랬어. 남자 둘이 부부니까 애 가져 못 가져? 못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 엄마는 60 정도 됐어, 나이가. 근데 이제 이 자기 아들하고 또 다른 남자 놈하고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남자 중에 그 엄마의 아들 말고 그 같이 사는 남자의 누나가 난자를 기증해주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엄마, 그 아들, 그 동성애하고 있는 그 아들의 엄마가, 그 아들이 또 정자를 기증을 해서 체외 수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둘이 부부인데 한 녀석은 정자를 기증을 하고 한 녀석은 지네 누나 난자를 또 기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관에서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갖고 이 수정란이 밖에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이제 막 여기저기 시험관에서 사람이 막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건 못합니다. 지금 수정만 시키지. 수정시키면 수정란은 반드시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수정란이 이제 분열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고. 근데 어디다가 그 이식을 시킨 줄 아십니까? 이 동성애 부부, 남자 아들 부부, 아들을 동성애자로 데리고 있는 이 엄마, 60세 엄마가 내가 내 몸속에 이식해갖고 내가 낳아주마. 그래가지고 엄마 몸에다가 아들의 정자와 그 아들 부부라고 하는 그 남자 누나의 난자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엄마 몸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낳았어, 아이를. 그것도 쌍생아요. 남매를 낳았대. 그래갖고 자기 몸으로 낳았는데도 손자야, 야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막 뒤죽박죽.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와, 이제 세상에 정말 인간이 그런 기술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질서가 그냥 사정없이 무너지는구나. 응?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또 내가 봤던 그 정보 중에 하나는 여자 둘이 살았어요. 여자 둘이. 레즈비언. 근데 지들 둘이 사니까 재미가 없네? 그 남자를 하나 더 얻었어. 그 남자 하나하고 여자 둘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 두 여자한테 또 임신을 시켰네? 지네 셋이 다 부부래. 가족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고? 이게 다 뭐냐면 가정이라는 질서, 기본적인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막 사정없이 파괴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인구 감소 전략이 있어요. 인구 감소. 그래서 돈 있는 놈들이 지들만 잘 살겠다. 가난하고 이렇게 허약한 나라의 그 인구는 자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촌수가 완전 뒤죽박죽 돼버린 그런 가정들,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 남매 아이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걔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사춘기쯤 돼가지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욕망, 자기 자신의 그냥 욕구만 충족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실컷 봤던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내용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자, 이거 보면 거기에 뭐라고 팻말을 써놨냐면 육지에 보관하라 막 그렇게 하고 있죠. 육지에 보관하라. 근데 아까 우리 카이스트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육지에 보관해도 결국은 땅속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 바다로 가. 결국은 다. 그럼 오히려 이 말하자면 물을 땅에다 버리면요 그 추적을 하기가 더 힘들대요. 스며들어 버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 바다로 가면 그것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해.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 보관하라. 뭔 말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말도 되도 않는 소리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셔야죠.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확실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위에 힘이 나가요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바다 주의 군기 날리고 나가도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미 예수께서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돌이 달리게 나가세 주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십자가에 비로소 그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분하도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고 이 시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온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온난한 것들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낳아서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참으로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 존중의 사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신앙이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